다음에 우리 속도가 속도로 들어가 보자. 이제 물리 하는 사람 있나 혹시 물리? 물리를 했으면 속도, 가속도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봤을 건데 물리보다 훨씬 쉬워 수학에 나오는 건. 자 그래서 일단 이제 물리에서는 요 얘기는 아마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위치, 속도, 가속도 이 관계가 미분, 적분 관계야. 자 그래서 위치라는 것을 미분을 하면 속도가 될 거고 속도를 또 미분하면 가속도가 될 거야. 나중에 배우겠지만 미분의 반대가 적분이어서 가속도를 적분하면 속도,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가 된다 라고 일단 생각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위치라는 것은 이제 약간 다른 말로 대체가 될 때가 있는데 위치라는 건 위치의 변화량이라는 말로 대체가 될 수 있어. 이거 물리에서는 아직도 아마 변위라는 말을 쓰고 있을 거야. 그리고 움직인 거리라는 말로 대체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속도는 속력이라는 말로 대체가 될 수 있는데 이 연결고리는 속도랑 위치의 변화량이 연결고리고 이렇게가 연결고리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지금 얘기한 연결고리는 사실상 이 단원에는 없을 거고 나중에 적분에서는 나오게 될 거야. 저 연결고리가. 그럼 여기에서는 뭐만 확인하고 가면 되냐면 속력이 뭔지만 확인하고 가면 되는데, 자 속력은 이제 물리에서 얘기할 때는 속도는 벡터고 속력은 스칼라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될 거고, 속력은 크기만 있는 거고 속도는 방향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 이제 수투 범위 내에서는 우리는 그러니까 수직선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 거야. 그래서 앞과 뒤만 있어. 뭐 위아래 뭐 이런 데로 가고 이런 게 없어. 수학에서 수투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여기서 이제 속력은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속도의 크기가 될 거고, 얘를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할 거냐면 속도의 절대값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야. 이제 물론 그 물리에서 절대값이라는 표현을 쓰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이제 수직선 외에 그러니까 좌표 평면 안에서 즉 위로도 갈 수 있고 뭐 사선으로 갈 수도 있고 요럴 때도 크기를 얘기할 때는 절대값이라는 표현을 쓰긴 써. 그래서 속력은 속도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고 그냥 거기다 절대값 씌운 거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제 수투에서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돼. 자 지금 수직선이 있는데 그럼 여기가 양의 방향입니다. 이렇게 양의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속도 V가 0보다 큰 상황인 거고, 여기서 뒤쪽으로 가면 속도가 0보다 작은 거다. 그럼 속도가 플러스 3이다 마이너스 2다 이런 말이 나올 거고, 플러스 3이면 앞으로 3으로 뒤로 가면 마이너스 2 뭐 이런 얘기가 될 거야. 근데 속력은 그냥 3, 2 뭐 이런 식으로 된다고 볼 수 있겠지. 자, 요 정도로 해보고 이제 들어갈 건데, 자 149쪽에 나와 있는 거 보면 막 이상한 표현, 평균 변화율이 어쩌고 나와 있는데 그냥 미분하라는 소리를 열심히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바로 일단 문제로 들어가죠. 33번.
점 P가 있는데 위치 X 그냥 XP라고 표현을 할게요. 자, 위치의 식이 이렇게 이제 생겼대. 이래놓고 1번 뭘 물어봤냐면 T가 3일 때 속도랑 가속도를 물어본 거야. 속도를 V라고 많이 하고 가속도를 A라고 하지. 얘가 벨로시티인가 그러고 얘가 X를 어쩌고 그거야 같은가. 자, 아무튼 뭐 이걸 구하래. 자, 그러면 자, 속도를 구하려면 얘는 위치를 미분하면 된다고 했으니까 3t 제곱 빼기 6t 요게 속도가 되는 거고. 자, at 가속도는 속도를 또 미분하면 되는 거니까 6t 빼기 6이 되는 거야. 자, 이래놓고 t가 3일 때를 물어봤으니까 v3 구하라는 얘기야. 한 대입만 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27 빼기 18 해서 v3은 9가 될 거고 a3도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보여주면 되겠지. 엄청 쉬운 거고. 자, 그 다음에 2번. 자, 운동 방향을 바꿀 때 위치를 물어본 거야. 자, 위치를 물어봤으니까 x에다가 뭘 대입하는 상황이 될 거고, 요때라고 했으니까 이때가 시간이 언젠지를 확인을 해줘야 되는 건데, 자,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건, 자, 일단 그냥 한마디로만 표현하면 v가 0일 때를 얘기하는 거야. 자,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건 지금 앞이냐 뒤냐가 바뀐다는 거야. 그러면 앞으로 가다가 뒤로 가는 상황이야. 그럼 그냥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앞으로 가다가 뒤로 가려면 잠깐 멈춰야 되는 거고. 그래서 속도가 0인 거고, 또는 속도가 앞으로 가고 있으면 플러스였다가 뒤로 가니까 마이너스로 바뀌는 순간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0을 거쳐가야 되는 거지. 자, 그런데 요거는 안 되겠지. 만약에 내가 앞으로 가다가 잠깐 멈췄다가 다시 갔어. 이거는 바꾸는 게 아닌 거지. 그래서 얘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어떤 상황을 얘기하는 거냐면 속도가 0이라는 건 요놈의 극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치 그래프. 위치 그래프가 올라가고 있으면 이제 앞으로 가고 있는 게 될 거고, 내려가고 있으면 이제 뒤로 가고 있는 게 될 텐데, 그게 바뀌는 지점이니까 XT 그래프의 극점이 될 거고, 그럼 얘는 V의 그래프로 얘기를 해보면 V의 그래프가 0이라고 그랬으니까 X축이랑 만나는 건데 X축을 통과할 때가 될 거야. 극점이 원래 F'이 0을 통과하는 거지. 0에서 접해버리면 그건 변곡점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V가 0이다라고 기본적으로 접근을 하긴 할 건데 이제 접하는 상황이면 안 된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이제 V가 0일 때를 찾아야 되니까 얘가 지금 요거고 얘가 0일 때를 찾는 거지. 이렇게 될 거고, 그럼 T가 0이랑 2일 때인데 0은 아직 출발을 안 한 거니까 그럼 2일 때를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혹시나 이제 이게 뭐 통과하는 건 맞나 싶으면 VT를 이렇게 그린다고 생각하면 0이랑 2에서 이렇게 만나는 거고 이렇게 통과하고 있는 거니까 극점이 맞는 거고, 즉 운동 방향 바꿀 때가 맞는 거야. 자, 그러면 결국 나는 뭘 구해야 되냐? X2를 구해야 되는 거고, 그럼 X에다가 2를 대입하면 8 빼기 12 해서 그때의 위치는 마이너스 4라고 할 수 있겠네. 위치가 마이너스 4라는 건 원점에서 뒤로 4칸 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고, 운동 방향 바꾼다는 건 기본적으로 V가 0일 때다 라는 거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34번. 자, 34번을 보면, 자, 물리에서 나오는 문제에 같이 생겼어. 일단
뭐 지상 25m에서 뭐 얼마로 따졌다. 그러면 물리에서는 막 식을 세워야 되지 내가. 뭐 V는 V0 더하기 AT 뭐 이런 것도 쓰고 뭐 S였나? S는 V0 T 더하기 2분의 1 AT 제곱 뭐 이런 걸 막 만들어내야 되는데 수학은 식이 다 나와 있어. 자, 그래서 지금 일단 내가 써보기는 할 건데 지상 5m를 요걸로 위로 쏘아 올렸더니 높이가 그냥 위치라고 생각해도 돼. xt가 요거다라고 나와 있는 거야. 물리에서는 이 식을 내가 만들어내야 되는데 요걸 보고 내가 이걸 만들어내야 되는데 수학은 그냥 나와 있어. 그래서 그냥 식은 나와 있으니까 그냥 미분 적분 정도만 하면 된다고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자, 참고로 지금 얘가 지금 이제 어쨌든 공을 위로 던진 뭐 요런 문제인데 요런 문제가 나왔을 때 항상 이제 기본적으로 나오는 조건이 요런 조건이 나와. 처음 위치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처음 속도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텐데 일단 수학에서는 처음 속도는 아무 의미가 없어. 아무 의미가 없고 얘 같은 경우는 일단 이렇게만 얘기할게. 접근할 때만 의미가 있어. 접분에서만 의미가 있고 미분하는 상황에서는 저것도 아무 필요가 없어. 그래서 제가 나왔을 때 물리에서는 저게 엄청나게 중요해서 저걸 가지고 식을 만들지만 수학에서는 이런 정보가 나왔을 때는 일단 무시하고 가면 되고 얘만 필요할 때 쓴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하면 돼. 자, 그럼 이런 상황인데 자 1번 보면 이제 자 3초 후 그럼 또 t가 3일 때고 v랑 a를 물어보고 있는 거야. 그럼 아까랑 똑같이 하면 되네. 자, 이쪽에다가 좀 써놓을게. 자, VT는 얘를 미분하면 되니까 20 빼기 10T 이런 놈이 될 거고 그 다음에 AT는 얘를 또 미분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10 되는 거야. 뭐 등가속도란 얘기가 될 거고. 자, 그러면 V3 구하라는 얘기인데 3 집어넣으니까 속도가 마이너스 10 뒤로 10으로 가고 있는 상황. 자, A3은 얘는 그냥 상수함수니까 계속 마이너스 10이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2번, 자, 최고 높이. 자, 최고 높이일 때 시간을 물어봤는데, 자, 위로 던진 문제에서 최고 높이라는 건 뭘 얘기하냐면, 요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그 순간을 얘기하는 거니까 운동 방향이 바뀐 시점을 얘기한다. 라고 생각하면 돼서, 얘도 V가 0일 때다라고 접근을 해주면 돼. 자, 그러면 VT가 20-10t인데 얘가 0일 때야. 그러면 그때의 시간은 2초 후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리고 얘 1차 함수니까 직선이니까 x축에서 당연히 통과하고 있을 거. 그 다음에 3번은 최고 높이를 물어봤어. 그럼 위치를 물어본 거니까 얘는 2초일 때 최고 높이라고 그랬으니까 x2를 구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x2 집어넣는 거. 그래서 45가 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은 자, 지면에서의 속도를 물어봤어. 자, 지면이라는 건 xt가 0일 때를 뜻하는 거지. 그럼 x가 언제 0인지를 찾으면 되겠네. 지금 xt 저놈을 갖다가 이제 내림차순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이건데 얘가 0인 점을 찾을 거고 마이너스 5로 묶어보면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되지. 그러면 t가 마이너스 1 또는 5인데 마이너스 1이라는 시간은 없는 거고 5일 때가 되는 거지. 이쪽에다 좀 써보면 그때 속도를 물어봤으니까 V5를 구하면 되는 거. 그럼 여기다가 5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0이다. 이렇게 이제 구할 수가 있겠네. 자, 그래서 위로 던진 문제는 그냥 위치가 높이가 된다. 뭐
이 정도로만 생각하면 되고 조심할 거는 최고 높이가 운동 방향 바꿀 때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35번. 지금 몇 분이야, 시간? 자, 35번은 그래프 관련된 문제고. 자, 일단 원점에서 출발한다. 처음 위치를 얘기하는 건데 미분할 때는 뭐 필요 없을 때도 많다. 자, 이래 놓고 속도 그래프가 나와 있는 거야. 자, 얘가 이제 속도 그래프가 되는 거고. 이제 물리에서도 그래프가 나왔을 때 얘가 속도인지 뭐 위치인지 뭐 이런 걸 중요시하는데 얘도 마찬가지. 참고로 수학에서는 가속도 그래프는 나오진 않을 거고 속도 아니면 위치의 그래프가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자, 기억 보면 자, t가 3일 때 운동 방향을 바꾼다라고 했는데 자, 운동 방향 바꾼 건 v가 0일 때라고 했고 그 다음에 v가 통과해야 되는 상황인 거지 x축 3일 때 통과하고 있으니까 얘 맞는 게 되겠네. 그 다음에 자, t가 2일 때 p가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다라고 했어. 자, 아까 얘기했지만 양의 방향으로 간다는 건 v가 0보다 크다는 얘기거든. 자, 근데 v라는 건 x 프라임이란 말이야. x 프라임이 0보다 크다는 얘기고. 자, 그러면 자, 이거를 v의 그래프로 본다면 v의 그래프로 본다면 0보다 큰 거니까 x축보다 위를 의미하는 거고 xt의 그래프를 본다면 프라임이 0보다 큰 거니까 증가하고 있을 때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학생들 헷갈리라고 낸 문제인 건데 2초일세를 보면 뭐 요쯤이 될 거란 말이야. 뭐 2가 사실 요 왼쪽에 있을 수도 있는 거긴 한데 여기 있다고 치면 이제 뭐 때문에 헷갈리게 만드는 거냐면 2일 때는 내려가고 있는 것 같으니까 양의 방향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그때는 xt의 그래프를 보는 거고 지금 v의 그래프를 보는 거니까 x축보다 위에만 있으면 돼. 그래서 위에 있으니까 얘는 맞는 거야. x축보다 위에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디귿은 t가 5일 때 가속도가 0이다. 자, 가속도라는 건 v'을 얘기하는 거지. v'이 0이라는 건 vt의 극점 또는 변곡점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5일 때는 지금 극점이 아니고 그냥 v가 0인 거지. 그래서 얘는 틀린 거네. 자, 그래서 이것도 f랑 f' 그래프 가지고 헷갈리게 하는 것처럼 위치랑 속도의 그래프를 가지고 헷갈리게 하는 문제가 이렇게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다음에 이제 넘겨보면 자, 그다음에 변화율 문제인데 이제 뭐
넘겨볼 필요는 없는데 앞에 이제 개념 페이지를 보면 변화율 해가지고 막 뭐 이상한 표현을 막 써놨어. 근데 그거 미분하라는 얘기야. 자, 그래서 길이의 변화율을 물어보면 길이를 미분하면 되는 거고, 넓이의 변화율은 넓이를 미분하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변화율 문제는 딱 요것만 조심하면 끝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변화율은 미분을 하는 거야. 미분계수 얘기를 하는 거고 결국은. 그런데 이제 뭘 조심해야 되냐? 딱 요것만 신경 쓰면 돼. 자. 일단 요것만 신경을 쓰자. 다른 거는 그냥 문제 풀면서 느껴지는 거고 저것만 신경 쓰는 게 저게 이제 실수할 수 있는 포인트여서 얘기를 하는 거고. 자, 일단 지금 저 미분 후의 시간을 대입해라 라는 거를 보기 위해서 36번은 마지막에 하고 37, 8번을 먼저 좀 할게요. 자, 37번을 보면 호수에 돌을 던지면 동심원 뭐 파문이 생긴다는 거야. 그러니까 딱 던지면 이렇게 이제 생긴다는 거지. 자, 이런 상황에서 가장 바깥쪽 파문 반지름이 몇 초 20씩. 그러니까 지금 결국 반지름을 얘기하는 거고 원의 반지름을 얘기하는 거고 몇 초 20씩 늘어난다. 이래놓고 3초 후에 넓이의 변화율을 물어본 거야. 자, 일단 그림을 좀 그려봐야 되는데 중학교 때부터 이런 상황들은 나오는데 뭔가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은 항상 뭐 t초 후를 그림으로 그린다고 생각을 해줘야 돼. 그래서 여기서도 여기다가 딱 던졌고 어떤 원 모양의 파문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지. 그럼 원이니까 당연히 중심과 반지름이 중요할 거고 이 반지름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이게 t초 후라고 생각하고 이제 적으라는 거야, 길이를. 그럼 매 초 20씩 늘어나니까 이 길이가 이제 반지름이 20t다 라고 할 수 있겠지. 자, 그럼 봐봐. 자, 넓이 얘기를 했어. 자, 여기서 하면 안 되는 거 뭐냐면 3초 후 넓이다 라고 하면 반지름이 60이다 해서 파이 r 제곱이니까 3600파이다 라고 하면 안 돼. 자, 변화율을 물어봤으니까 미분을 해야 되는데 지금 미분도 안 하고 숫자가 나와버린 거지 지금. 자, 요게 아니고 넓이 식을 먼저 쓰는 거야. 반지름이 20t니까 얘는 400t 제곱 파이가 되겠지. 파이는 계수야 지금. 자, 그러면 변화율이니까 요놈의 프라임을 구해야 돼. 그러면 800t 파이가 될 거야. 간혹 가다가 실수하는 게 이 파이를 이렇게 쓰면 x처럼 생각해서 막 얘를 미분하고 뭐 이럴 때가 있는데 파이는 그냥 계수일 뿐인 거고 그게 혹시 본인이 문제 풀다가 파이 때문에 좀 헷갈린 적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문제 풀 때 파이를 쓰지 마. 그냥 마지막에 답 적을 때만 쓰는 게 나아. 그러면 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3초 후라고 했으니까 나는 얘를 구하는 거야. 그래서 요게 답인 건데 이제 애들이 3초 후라고 했으니까 3을 먼저 대입해버리는 상황이 온단 말이야. 이러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시간 대입하는 건 항상 미분 후여야 되고 얘를 갖다가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써놔도 돼. 넓이의 변화율인데 3초 후니까 나는 얘를 구하는 거다 라고 써놓고 들어가도 좀 실수를 줄이게 될 거고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내가 학교가는데 이걸 되게 헷갈려 했었어. 그러니까 오랜만에 이런 문제를 보면 자꾸 그러니까 미분인 건 알아. 미분을 하고 싶은데 3을 대입하니까 t가 없어져가지고 미분할 게 없어지고 뭐 이런 상황이 나도 학교 다닐 때 생겼어서 이제 실수하지 말라는 이런 얘기를 한 거고. 자, 38번 봐보자. 자, 반지름이 2인 놈이 있어. 풍선이 있고
반지름이 6일 때 이것저것 구해라 이거야. 자, 그러면 얘도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부 모양이니까 이렇게 이제 그릴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반지름을 표시를 할 건데, 자, 아까 문제랑 좀 다른 건 아까는 반지름이 0에서 시작한 건데 얘는 처음에 뭐가 있다가 시작한 거야. 그래서 원래 2였는데 몇 초 1씩 늘어났으니까 얘는 2 더하기 t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겠지. 자, 요래 놓고 지금 넓이랑 건널비랑 부피가 나왔는데 이제 까먹었을까봐 잠깐 보면 부의 건널비는 3분의 4가 제발 아니고 4파이 r 제곱이야. 그 다음에 부의 부피가 3분의 4파이 r 세제곱이야. 꼭 부의 건널비 하면 3분의 4라고 나네. 꼭 4분의 3 이렇게 꼭 틀려. 아무튼 이거 꼭 기억해야 돼. 이거 꼭 기억하고. 자, 그러면 그 식을 먼저 써야겠다. 자, 일단 1번이 건널비고 뭐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럼 일단 시간부터 찾아보자. r을 대입하는 게 아니고 t를 대입하는 거니까 r이 6이라는 거, 얘가 6이라는 거고, 그럼 t가 4일 때를 얘기하는 거고. 그래 놓고 넓이의 식을 먼저 써보면 4파이 r 제곱이니까 4에다가 요놈의 제곱 파이가 되는 거. 이게 이제 1번. 자, 그럼 요거 미분하고 요 통째로 미분해도 되니까 요게 될 거고, 속미분은 해봤자 어차피 1이어서 요게 될 거고. 그럼 나는 요 4를 대입하는 거지. 그러면 요게 이제 답이 될 거고. 그다음에 이거는 부피 3분의 4에다가 요놈의 세제곱 파이가 될 거고. 그러면 요놈의 프라임을 구해야 돼. 3 내려오면 요게 될 거고, 여기다가 4 대입하는 거지. 그럼 6, 6에 36이니까 143가 요게 이제 답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변화율 문제는 별거 없고, 그러니까 36번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난이도가 있긴 한데 그것도 유명한 문제라서 한번 연습해놓으면 이제 괜찮을 텐데, 어쨌든 변화율 문제에서 중요한 건 어려운 건 별로 없어. 그냥 시간을 먼저 대입하지만 않으면 돼. 항상. 그 다음에 이제 36번. 자, 지금 키가 1.65인 사람이 3인 가로를 밑에서 뭐 이렇게 출발을 했는데 매분 90m로 걸어가고 있다. 자, 그럼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땅이 있고 가로등이 이렇게 이제 있을 거고. 왜 뭘 애들이 더 많이 거. 요게 이제 3m짜리고 남자 이야기하고 이거 뭐 그런 거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1.65짜리 애가 가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요쯤 왔다고 해보자. 요쯤 왔다고 해보고, 자, 그러면 얘가
가로등 밑에서부터 매분 90으로 갔어요. 자, 그러면 지금은 t를 분이라고 할 거고, 그럼 요 길이가 이제 90t가 되는 상황인 거지. 뭐 이런 상황이야 지금 문제는. 자, 그런데 거기에서 1번이 그림자 머리끝이라는 얘기를 했어 지금. 그림자 머리끝의 속도를. 자, 속도를 물어봤으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위치를 찾아서 미분해야 돼. 그러니까 속도를 물어봤다는 건 그냥 갑자기 속도를 구하는 게 아니고 그놈의 위치를 찾아서 미분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자, 그럼 그림자 끝이 어디에 있을까를 생각해보면, 자, 가로등에서 이제 불빛이 이렇게 딱 나오면 이렇게 될 거고, 요 놈이 이제 그림자의 머리 끝인 거지. 그러니까 표현을 해보면 요만큼이 그림자가 되는 거야 이제. 그리고 얘가 이제 머리 끝이 될 거고. 자, 그러면 요 파란 점의 위치를 내가 이제 식으로 t를 이용해서 쓸 수가 있어야 돼. 자, 그럼 여기서는 결국 그림자만큼의 길이를 내가 구해야 되는 거고, 얘를 구하려면 닮은 길을 좀 써줘야겠네. 닮은 길을. 그래서 그림자 길이 요거를 이제 x라고 한번 해볼게. 자, 그러면 닮은 길을 이용을 좀 하면, 자, 큰 놈이랑 작은 놈 하는 거야. 그러면 3대 1.65는, 자, 3이면 밑변 전체가 가야 되니까 x 더하기 90t 대 x다 라고 해서 x를 구해야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얘는 1.65x 더하기 1.65 곱하기 90t가 3x다.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할 거고, 이제 계산을 해보면 x가 200t가 나오네. 110. 이걸 계산하면 여기서 x가 110t가 나오는 상황이야. 즉 요만큼의 길이가 110t가 되는 거고. 자, 그러면 1번은 그림자의 길이가 아니고 그림자의 머리 끝의 위치를 알아내야 돼. 그럼 요 위치는 110t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여기서 그냥 xt라고 해본다면 얘가 110t가 되는 거고, 요 놈의 속도를 물어본 거니까 미분을 해서 110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해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번은 그림자 길이의 변화를 얘기를 하는 건데, 자, 그럼 그림자 길이를 L이라고 해보자. 그럼 LT를 일단 식으로 써봐야 되는데, 그림자 길이가 아까 계산해봤더니 110이었어. 110t였고, 변화율이면 이거 미분하라는 얘기니까 요거는 미치는 거고, 여기는 200t가 되는 거지. 자, 다시 그림자 위치는 여기서부터 여기만큼의 길이를 얘기하는 거니까 200t가 될 거고, 그래서 얘가 200t 미분하면 200, 이게 답인 거고, 그림자의 길이가 이제 110t, 그래서 미분하면 110, 이렇게 이제 나오게. 자, 그러면 일단 미분까지 다 끝났고, 그래서 진도는 일단 여기까지 나갈 거고, 다음 시간부터는 그 학교 프린트를 할 건데, 학교 프린트를 새로 뽑아서 한번 줄까? 저희가 스프레드는 안 받았어. 학교에서? 그게 그 민영이네 많이 과중반이 좀 빨라가지고. 그러면 내가 프린트를 뽑아서 줄 테니까 일단 다른 마플도 풀긴 푸는데, 잠깐만, 마플 지금 시험 우리 시험 범위가 그래프 전까지니까 극대극소까지인데 대충 극대극소까지는 다 풀었나?